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뭐 위로도 많이 움직임이 없고요. 그렇다고 아래로도 많이 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제가 보기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좀 대형 이벤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심리도 이런 부분들에도 일단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 네이처셀이 그간 좀 없었던 부분들이 신선 모멘텀이 일단 좀 붙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것도 숫자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간 없었던 하나의 좀 새로운 글자가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기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냥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충분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에 1년선과 6개월선의 저항은 여전히 형성 중이긴 하지만 아래 2년선은 여전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추세 자체는 그렇게 위험할 만한 구간들은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서 계속 빠지는 흐름들이나 혹은 횡보나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는 흐름들만 계속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조금은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진 그래도 추세는 좀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것도 밑꼬리 기준으로 제가 그렸을 뿐이지 캔들 기준은 몸통 기준으로 그렸을 때는 사실 좀 이탈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밑꼬리를 달고 좀 위로 올라오면서 몸통을 여기 위에서 마감해줬다면은 제일 베스트인데 일단은 그렇게는 못 해주겠죠. 일단은 그렇게 못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두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하단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데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자,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꾸준하게 물면서 움직이다가 위로 점프를 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다라든지 만약에 물면서 신선 모멘텀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 별다른 어떤 기대나 이런 심리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 추세선까지도 깨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시간 조정, 기간 조정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좀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는 희망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은 더 그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를 좀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이처셀 관련해서 제가 투자적인 포인트를 총 네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여기 유심히 보신 분들 여기 하나 뭐 적혀 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옵션 계약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네이처셀은 전혀 연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서치해가지고 이거를 일단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거랑 전혀 연관 없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뭐 사실 첫 번째를 제외하고서는 이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 수급 쪽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지금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이게 그나마 하반 경직을 좀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양막줄기 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의 30년 장기 보관 사업 이 부분들을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숫자로 이제 찍혀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조인트 스템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부분들 FDA랑 EOP2 미팅 진행 이력이 있었고요. 임상허가 이벤트가 결국에는 중장기 방향을 좌우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이제 수익성에 대한 악화, 적자 전환 흐름이 주가의 재료를 민감해질수록 결국 계속해서 실적 공백 구간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번이 이것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위로 올라갈 만한 어떤 특수적인 재료를 좀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간에는.
자, 그래서 오늘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을 보게 되면요. 일단 뭐 지금은 줄기세포 꿈이 아닌 구조로 승부를 한다라고 제가 키워드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종목을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줄기세포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어떤 구조로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면은 계속해서 이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력을 좀 입증시켜야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실적을 어떻게 하면 또 낼 수 있을지, 이 여부들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먼저 가장 최근에 확인된 변화부터 좀 보게 되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막줄기 세포 쪽 관련해 가지고요. 이 장기 보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를 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출산 과정에서 확보가 되는 양막 조직을 뭐 활용을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분리를 하고요. 또 배양을 하고, 또 이를 최대 30년까지 일단은 보관을 한다라는 그 모델로 취지로 좀 나온 건데, 네이처셀이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이 수도권 주요 병원들과의 제휴 추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연간 수천 명 단위의 보관 수요를 목표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임상 성공 여부랑은 무관하게요.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일전에는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임상을 성공을 다 삼상까지 해 나가고 나서 상업화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신사업 있죠. 양막줄기세포 보관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익이 바로 찍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당장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도 사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버티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네이처셀이 치료제 이벤트가 없으면은 주가와 관심도 함께 식는 구조로 그간 계속해서 움직여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보관 사업은요, 매출의 바닥을 깔아 보겠다라는 그 시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매출의 바닥을 깔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주가로 보합을 만들면서 기대 심리를 작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 이거는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분기 보고서라든지 추가적인 공시 부분들로는 뭐 당연히 체크가 될 부분들이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당연히 체크가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후에 또 체크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단 시장이 네이처셀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부분들의 지점은 여전히 뭡니까? 당연히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조인트 스템. 그간 계속 움직였던 왔던 부분들도 조인트 스템이죠. 결국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 파이프라인은 이미 미국의 FDA와 EOP2 미팅을 또 진행을 했었던 이력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미국 생산 거점이라든지 이 CMC 준비까지도 함께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임상 데이터 하나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를 현실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의 구조는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양막줄기 세포 보관 사업이요. 쉽게 말하면 현금 흐름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위에는 조인트 스템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만이 주가가 그 중심을 잡히는 구조로 이제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사업으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바닥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신사업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주가를 올려야 되죠. 주가를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 아니면 실적, 혹은 임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조인트 시스템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드맵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을 뭘로 해야 되는 거죠? 결과로 나타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예요. 하단 부분들은 이걸로, 상단은 이걸로 지금 구조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만이 아마 추가적인 중심을 확보를 하고 주가 역시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재료가 없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약세고요. 재료가 나오면은 과열이 빠른 전형적인 바이오 구조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 두 가지를 전부 다 챙겨 나갈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또 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합니다. 최근 실적 흐름에서는요, 뭐 다들 보셔서 아셨겠지만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가 없다고 하게 되면요, 주가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도 계속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매수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재료가 나온다 해도요, 그 과열도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실적을 앞서가는 전형적인 바이오 구조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재무 체력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뭐 하나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내놓친 거죠. 양막 줄기세포. 이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확실하게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양막 줄기세포 사업, 보관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가입이라든지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메인 트랙이죠. 이 조인트 스템, 미국 임상이라든지 허가 일정이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을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결국 실적 공백 구간을 버틸 재무 체력이 유지가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리스크 부분들은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게 결국엔 수익성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줄기세포는 꿈이 아닌 꿈을 버틸 구조가 주가를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꿈으로만 꿔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꿈을 버틸 구조를 만들어 놨죠. 이걸로. 이제 꿈을 버틸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꿈을 실현을 시켜줘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걸 과연 오래 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이처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재료나 이슈가 나오는 대로 또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